스트레티지가 가장 최근 출시한 우선주 STRC입니다. 최근 어닝콜에서 마이클 세일러가 STRC를 스트레티지 아이폰 모먼트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우선주에 대한 큰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우선주에 대한 자신감으로 인해 이제 MNEV가 2.5 이하일 경우 MSTR 일반주에 대한 ATM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 우선주는 매달 배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 회사가 운영 중인 우선주들이 매 분기마다 배당을 주는 것과는 다른 모습이죠. 그리고 이번 달 배당률은 9.5에서 10%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번 달 배당률을 10% 가까이 준다고 해서 이 배당률이 영원히 10%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우선주의 가장 큰 특징은 STRC 자체의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한다는 건데요. STR 자체의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회사가 이용하는 것이 바로 이 배당률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100불 정도의 가격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Variable Dividend를 사용한다고 나와 있죠. 이 말은 회사의 판단에 따라서 매달 주는 배당률의 퍼센티지를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위해서 이 회사의 다른 우선주 STRF와 비교해 봅시다. 스트레티지의 자본 구조에서 전환사채 다음으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우선주인 STRF의 경우 한 주마당 주는 배당이 10불로 고정되어 있죠. 하지만 STRF 주식 하나당 가격은 시장의 수요에 따라서 일반 주식처럼 하락하기도 하고 상승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STRF의 배당 금액은 변화가 없지만 STRF 자체의 가격은 이렇게 변화가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여기 맨 위에 보면 SOFR이라는 말이 있네요. 이 SOFR이라는 것은 미국 국채를 담보로 하루 동안 돈을 빌릴 때의 금리를 나타내는데요. 우리가 투자자로서 이 지표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고 있을 필요는 없으니 쉽게 말하면 연준이 정하는 미국의 기준금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이유로 현재 SOFR 값이 4% 정도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연준과 파월이 드디어 기준금리를 내린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 SOFR 레이트 역시 하락하겠죠. 그리고 지금 이 슬라이드가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기준금리가 내릴수록 XTRF의 가격은 올라갈 것이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이야기죠. 기준금리가 4%에서 예를 들면 1% 정도로 이렇게 하락한다면 그만큼 시장에서 더 높은 이자를 받기가 힘들다는 것인데 STRF가 한 주당 주는 배당 금액은 정해져 있으니 그만큼 STRF에 대한 수요가 많아져서 STRF의 주식 가격이 오른다는 거죠. 하지만 STRC의 경우 STRF와 정반대로 움직입니다. STRF의 경우 배당 금액이 고정되어 있고 주식 가격이 움직인다면 STRC는 반대로 배당 금액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이 주식 가격의 움직임은 제한되어 있죠. 그런 이유로 STRC의 배당 그래프는 SOFR 레이트와 같은 움직임을 보입니다. 지금은 연준의 기준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4%이기 때문에 이 4% 값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배당인 9%의 배당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연준의 기준 금리가 4%에서 1%로 낮추어지는 날이 온다면 시장에 있는 투자자들 역시 높은 이자를 받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STRC가 예를 들면 5% 정도의 배당만 지급해도 충분히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쉽게 말해 STRF의 경우 미국의 기준금리에 인해서 주식 자체의 가격 움직임이 영향을 받는다면 STRC의 경우 매달 주는 배당의 금액이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 슬라이드에서 STRC의 가격 안정성을 어떻게 유지하겠다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99불에서 101불 정도가 STRC의 타겟 가격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STRC는 가격의 안정성을 추구한다는 이유로 스테이블 코인과 많이 비교되고 있는데요. 비슷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크게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 그 코인 하나당 1불로 바꿔준다는 약속을 하죠. 그리고 그 약속이 깨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STRC는 스테이블 코인처럼 1 STRC가 100불이라는 보증을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STRC 한 주당 100불 정도의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방법을 쓰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 타겟 가격이라는 것은 몇 달에 걸쳐서 달성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이유로 최근 STRC는 주당 90불에 IPO를 했고 이렇게 천천히 타겟 가격인 100불을 향해서 가고 있죠. 만약 STRC에 대한 수요가 많아져서 그 가격이 101불 이상으로 거래되는 경우 다음 달 주는 배당을 줄이거나 STRC를 더 발행하거나 혹은 101불에 STRC를 콜한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두 방법은 이해하기 쉽죠. 배당률이 줄어들거나 STRC를 더 발행해서 공급을 늘린다면 자연스럽게 수요가 줄어들어서 STRC의 가격 하락을 유도한다는 거고 이 마지막에 101불에 콜한다는 것은
회사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STR 주식을 101불에 다시 사들인다는 걸 뜻합니다. 예를 들면 STRC 주식이 폭등해서 105불에 거래되고 있어도 회사가 원하면 여러분에게 101불만 주고 그 STRC 주식을 다시 가져갈 수 있다는 걸 뜻하죠. 그런 이유로 STRC의 주식 가격이 100불을 훌쩍 넘어서 거래되는 일은 아마도 없겠죠. 반대로 STRC의 가격이 99불 이하로 거래되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럴 경우 다음 달 주는 배당률을 높이거나 STRC를 더 발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 주식에 대한 수요를 늘리고 자연스럽게 다시 100불 가까이로 거래되도록 유지한다고 하는데요. 그럼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건 STRC에 대한 수요가 사라지고 가격이 크게 하락한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아무리 배당률을 올려준다고 해도 STRC에 대한 믿음 자체가 사라져서 STRC의 가격 상승이 안 생길 수도 있죠. 그러면 STRC에 투자한 사람은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건 이 우선주의 청산 가격, 리퀴데이션 프라이스를 고려하지 않은 생각이죠. STRC의 경우 주당 100불의 청산 가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청산 가격이라는 것은 최악의 상황에 이 회사가 망했을 때 주주로서 돌려받는 가격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STRC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예를 들어 95불 밑으로 거래되고 있다면 주주로서 그 가격으로 굳이 팔 인센티브가 사라지는 거죠. 만약에 이 회사가 망하더라도 난 우선주 주주로서 주당 100불의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굳이 손해를 보면서 그것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이 주식을 팔 필요가 없겠죠. 그런 이유로 이 회사가 STRC의 가격이 100불 이상일 때 이렇게 101불로 다시 사들일 수 있는 이 콜옵션이 가격 상승을 제한하는 마지막 수단이라면 이 주당 100불의 청산 가격은 STRC의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산 가격이 STRC의 폭락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 영상에서 자주 언급하는 이 BTC 레이팅이라는 지표가 중요한 겁니다. BTC 레이팅이란 지금 발급한 이 우선주의 총 가치 대비 이 회사의 비트코인 시장 가치가 몇 배나 되는가를 보여주는 건데요. 아무리 이 우선주의 청산 가격이 주당 100불이라고 하더라도 이 회사가 망하고 나서 이 회사의 총 자산 가치가 STRC의 발행 가치보다 적으면 주주로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없겠죠. 현재 STRC의 경우 7이라는 BTC 레이팅 값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말은 당장 내일 비트코인의 가격이 85% 정도 하락하고 회사가 갑자기 망하더라도 이 우선주 주주들에게 주당 100불이라는 청산 가격에 기반해서 돈을 돌려줄 수 있다는 걸 뜻하죠. 그런 이유로 이 BTC 레이팅은 높을수록 좋고 이 회사 역시 STRF와 STRC의 경우 BTC 레이팅 10의 값을 유지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BTC 레이팅이라는 지표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흔히들 STRC나 스트레티지의 다른 우선주들을 테라 루나와 비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일반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만큼의 미국 국채를 담보 자산으로 가지고 있고 혹은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를 담보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 비트코인의 변동성을 감안해서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를 초과하는 양의 담보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하죠. 그리고 스트레티지의 경우 그 초과 담보 자산이 이 BTC 레이팅이라는 지표로 나타나는 건데 테라 루나의 경우 그 어떤 담보 자산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그로 인해 순식간에 시장 신뢰가 무너지는 사건이 발생했던 거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STRC는 주당 100불이라는 패그를 약속하는 스테이블 코인도 아니고 7배가 넘는 초과 담보 자산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둘의 차이점도 이해하지 못한 채 정확한 논리는 제시하지 않고 테라 루나랑 똑같은 거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은 무시해도 될 것 같네요. 하지만 이해하고 있어야 할 점은 아무리 이런 장치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모델은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성공한다는 가정하에 가능한 구조라는 겁니다. 과거처럼 비트코인이 80% 정도 하락하고 그 기간이 어느 정도 지속되는 것은 큰 리스크가 아니지만 만약에 어떤 이유에서건 비트코인이 90% 넘게 하락하고 그 기간이 5년, 10년 지속된다면 그리고 이 회사의 담보자산이 우선주의 가치보다 훨씬 적어진다면 그때는 STRC 가격 역시 무너지겠죠. 그런 이유로 이 우선주의 가격이 무너지는 것이 절대 불가능한 리스크가 없는 투자는 아니다라는 것 정도는 이해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우선주가 정확히 어떤 상품인지는 어느 정도 설명한 것 같고 이번엔 이 회사가 STRC에 큰 기대를 거는 이유를 얘기해보자면 지금 여기 있는 자산들이 STRC의 경쟁 상대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머니마켓의 경우 그 자산 가치가 7.4 트릴리언 달러에 달하는데 매달 주는 배당률이 4.2% 정도라고 하네요. 그리고 단기 국채의 경우 5.8 트릴리언, 미국의 예금 규모가 18.3 트릴리언 정도, 스테이블 코인이 250빌리언, 그리고 기업들이 발행하는 단기 회사채가 1.4 트릴리언이라고 하는데
STRC의 경우 이렇게 훨씬 높은 배당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수요가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500밀리언 정도의 규모로 IPO를 했는데 이 우선주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면서 무려 5배가 훌쩍 넘는 2.8빌리언 정도로 그 규모가 성장했죠. 그리고 이런 STRC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기반으로 이제 MSTL 본주에 대한 ATM을 MNAV가 2.5 이상일 때만 진행하겠다고 발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 면에서 STRC의 성공은 MSTR, MSTY 투자자에게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런 이유로 전 앞으로 이 STRC가 안정적으로 타겟 가격인 100불에 도달하는지 그리고 그 가격이 잘 유지가 되는지 지켜볼 예정이고요. 또한 STRC에 대한 ATM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역시 지켜볼 예정입니다. 다만 이 과정들은 앞으로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지켜봐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천천히 지켜볼 예정입니다.